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내감이지 제 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0강에서는 우리 문장의 구조를 단문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갖고 문장의 구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지금 단문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문장에 되어 있는 걸 갖고 문장의 구조를 갖고 어휘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문장은 하나, 둘,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느 광고에서 나오는 얘기를 카피를 해서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특히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우선은 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저는 모든 척추 관절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이런 어떤 것이 주어이고 어떤 것이 목적어고 보어인지를 이렇게만 써 있을 때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명사와 조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즉 너는 주격 조사로서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척추 관절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요때 희망이 되고 싶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호프죠. 희망이 되고 싶다, 고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문장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형태는 SCV의 형태입니다. 즉 주어, 보어, 동사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들어있는 이거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보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즉 명사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희망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의 구조에서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누구누구는 무엇이 되다라고 할 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냐라고 하면은 요게 주격조사고 이가 보격조사가 돼서 SCV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사 보어인 명사 희망을 수식해 주는 것이 이 앞에 들어있는 이런 단어들인데, 여러분들은 척추나 관절의 그 뜻을 한국어로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관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조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이 뒤에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베르테브라라고 하는 이런 영어로 되는데, 어려운 단어,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희망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는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데, 즉 이것이 형용사 구처럼 되는 것서 한국어 문법에서는 관형어구라고 합니다만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형용사 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를 하는 데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구조에서는 전은이 주어고 희망이 보어가 되면서 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동사의 원형 되다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고싶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어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되다, 무엇이 되다, become입니다. 되다라는 이 어미가 고싶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I want to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고 싶다.
want to 뭐뭐시 되고 싶다라고 식으로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 문장은 이해를 할 거로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무엇인지 뜻을 알기 이전에 어떠한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만 한다고 하면은 오늘 강의는 저는 굉장히 보람 있고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때 너는 은는 이가의 너는 주격 조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습니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를 다시 줄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살고 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너는 우리는이 이게 주어가 되고 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live. We are living.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문형은 V가 돼서 SV입니다. 그런데 SV 문장이들 굉장히 긴 문장처럼 보이죠. 살고 있다.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어미가 다시 변해서 보면 습니다가 되는 어미로 바뀌어서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는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 To where? 또는 when? 언제 살고 있느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사구가 됩니다. 즉 부사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여기서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때 에라고 하는 것이 조사가 붙어서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when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다라고 얘기합니다. adverb clau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금도 부사로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니은이 붙어서 시대라는 명사를 수식 꾸며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새로운 시대에. 지금 now new 시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저희가 돼서 요게 주어가 되고 요렇게까지 시대가 되고 adverb 부사가 되고 요게 동사가 돼서 SV의 문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은 SV 아주 간단한 문장의 구조입니다만은 이 가운데 이러한 부사가 붙어가지고 부사구가 돼서 굉장히 긴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어나 또는 다른 외국어를 원어민으로서 구사하지 않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문장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해도 빠르고 또 더 많은 이 실력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여기서 지금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 무엇의 희망이 되고 싶으냐면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싶은다. 근데 그 환자들은 어떤 환자냐면 뭔 척추 관절의 환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나는 환자의 무엇이 되고 싶다고 그랬죠? 희망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또는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 SCV로서 뭐뭐 하고 싶다. I want라는 영어 문장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덩어리로 이렇게 조각조각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 문장을 외우기도 쉽고 또 사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복잡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장 하나가 돼 있는 단문이라고 합니다. 단문. 이 단문은 한자입니다. 즉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한국어에 7가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장의 구조가 하나만 나오는 문장이 단문입니다. 즉 SV, SC 명사, SC 형용사, SCV 또 SOV, SOOV, SOCV 이와 같이 7개의 문장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무리 길어도 문장 하나가 되는 것이 단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굉장히 문장이 길고 여러 가지의 문장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문장이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문이라고 합니다. 즉 단수가 있는 것 맞죠? 복수가 있듯이 문장도 하나로 되어 있는 단문이 있고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문장인 복문이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은 전형적인 복문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룹핑을 해서 이 문장을 분석을 하면은 문장이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인지를 이해가 됩니다. 자, 시대가 요게 주어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자, 여기서 고는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미입니다. 즉 이거의 원형은 뭐냐 하면은 발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하다. 자, 발전하다입니다. 뭐가 발전하면 시대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가 뭘로 하면 연결어미 고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하나는 발전하다. 두 번째는 목적이 달라지고 즉 목적이 다시 주어가 되고 달라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문장이 되는 거를 이와 같은 가로로 이렇게 한번 묶어봅니다. 자, 시대가 발전하세요. 또 두 번째는 목적이 달라지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필요가 생겨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왜?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필요가 생겨나며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서 벌써 하나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시대가 발전하다, 두 번째는 목적이 달라지다, 새로운 필요가 생겨나다인데 그때마다 뭐가 바뀌냐면은 발전하고 목적이 달라지면 새로운 필요가 생각나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이런 것이 되면 이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주어입니다. 요게 원동력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보고 요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되다. A는 B가 되다. 원동력이 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SCV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구는 창출하다는 동사를 는이라고 하는 전성 어미가 붙어서 뭐를 수식하냐 하면은 원동력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에서는 관형어구라고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든 관형어가 됐든 늘 우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형용사고 형용사요, 한국어에서는 관형어구, 관형어절, 관형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똑같이 뭐냐면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도 문장은 됩니다. 어떻게? 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원동력이냐? 즉 원동력이라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이와 같은 관용어가 원동력이라는 것을 수식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문장이 몇 개가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한 문장을 이와 같은 그룹핑하는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이는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 어디서 이것이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복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단문과 복문을 갖고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것을 강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당분간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32강에서는 좀 더 좋은 예문을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